최근에 들어서 일본에서 발생한 부동산 폭락을 한국에서도 발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유튜버분들은 한국 부동산 시장도 일본 부동산처럼 반드시 폭락이 올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일본 부동산 폭락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일본 부동산 폭락 과정입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6년에 걸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면 1년에 22%씩 상승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초반 2년이 핵심 상승기였습니다. 이 초반 2년 동안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유 자금을 움직이는 부자들과 대출과 전 재산을 투자해야 하는 일반 서민들의 움직임은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들, 즉 부자들이 먼저 움직이고 상승기에 접어들면 일반적인 서민들이 대출을 통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을 가장 먼저 규제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본 부동산 폭락 같은 급격한 가격 하락은 잘 발생하지 않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 자주 발생합니다.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2006년에 발생한 르보 사태입니다. 사진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매출액 54억 원, 영업이익 2억 2천만 원 손실을 기록하던 작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주가는 1200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회사의 주식이 5만 1,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작정주였으니까 작전 세력이 올렸다고 생각하시지만 작전 세력은 14,000원 중반부터 팔기 시작해서 2만 원 정도에서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처분합니다. 그렇다면 5만 1,000원까지 올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개미라고 부르는 일반 투자자였습니다. 이 르보 사태에 인해서 실제로 한강에서 자살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즉 자산 투자에서 꼭지점에 물리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일반 서민들입니다. 비트코인이 대한민국에서 광풍을 불 때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일본 버블 시기에 일본 부동산 시장만 대한민국에서 주목을 받아서 유명하지만 일본 주식시장도 일본 부동산 시장과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부동산 폭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만 떨어지고 주식 가격은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것은 큰 오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폭락은 주식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경제 전체가 폭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단순하게 부동산만 폭락을 한다는 생각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입니다. 일본 부동산 폭락 시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부자들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일본 부동산 폭락 시기 일본의 뉴스나 신문을 찾아본다면 일본과 같은 부동산 폭락은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40대, 50대 가장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루에 몇 명이 자살을 했을까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해체가 되었을까요? 일본 부동산 폭락은 부자들의 몰락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지옥이었습니다. 일본 부동산의 장기 침체는 부동산 폭락대의 심리적 여파도 작용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많은 공급량에 있습니다.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엔고의 영향으로 일본의 수출량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엔고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엔고로 인한 수출 감소로 많은 공장들이 폐쇄를 하거나 해외로 이전을 선택하기 때문에 실업자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됩니다. 실업자 문제를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 토목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본은 부동산 폭락 이후에도 매년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년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서 반토막이 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어버린 격입니다. 폭락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공급을 줄이더라도 부동산 폭락 시절 수만 명이 자살을 한 심리적 요인으로 반등이 어려운 상황인데 일자리 문제로 공급을 줄일 수가 없는 상황에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아주 장기간 침체를 맞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본과 같은 장기적인 공급을 하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로 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강남에
34평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40년의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같은 부동산 폭락은 부자의 몰락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지인들의 몰락입니다. 경제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회를 노리신다면 언젠가는 기회는 찾아올 것입니다. 부동산 길잡이가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